네, 초 계획대로라면 오늘로 끝났어야 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기한 없이 연장됐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 한 자릿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금의 감염 모습을 보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수도권 지역의 방역 강화 조치가 마치는 날을 특정 날짜로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발표를 맡았던 그 박능후 1차장, 중대본 1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게 되면 등교 수업에 차질이 있고 생업 피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들이 줄지를 않고요. 그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느슨하게 할 경우에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새로 발생하는 하루 환자가 43.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은 네. 4월, 5월 초에 10명 아래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수도권은 인구 밀집돼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 차단을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몇 가지 대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 이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수칙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전체적인 그 기조는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고 현재의 숫자가 유지되거나 좀 더 늘어난다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네. 박능후 1차장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방역 수칙과 방역에 힘을 쓰는 곳이 8개 고위험군이라는 그 시설들인데요. 여기에 건설 현장 식당, 그다음에 인력사무소, 그다음 포교 시설 이런 것들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세 곳은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네. 그리고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라는 거, 이것도 역시 현재 8개 고위험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데 학원과 PC방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촌, 건설 현장 식당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진단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현재 수도권은 학교 정원의 3분의 1만 이제 하루에 3분의 1만 학교를 가도록 했는데 이 조치도 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내 감염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대책입니다.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8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몇 개를 좀 추가하고 또 전자출입 명부도 확대를 하고 또 대책을 좀 연장하는 방안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새로운 방안들이 추가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대책의 흐름을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갔다가 이게 몇 번 연장되면서 나중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왔거든요. 그 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일부 지역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제 2주 됐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만 연장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확진자 수가 줄 것이냐, 상황이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의문부호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관건은 접촉입니다. 접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확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접촉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데 이 이동이 좀 줄면 접촉이 줄게 되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과 그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그 확진자 수가 없었을 때 이 이동량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도권에서 약간 강화된 그 거리두기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량은 여전히 이제 많아진 상태로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확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감염력의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재생산 지수가 한때는 우리나라는 0.5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0.5명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환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인데 지금 수도권은 한 1.79 정도가 됐습니다. 6월 11일,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1.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에게 감염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하루에 환자가 800명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에서는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있죠. 네, 그런데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고강도 거리두기를 풀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풀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환자가 많이 늘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우리는 그 이른바 셧다운이라고 해서 봉쇄 정책을 쓰지 않았죠. 우리는 무언가 강제해서 못 나오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당히 직격탄을 맞았던 유럽이나 미국은 이른바 봉쇄 전략이라고 해서 아예 집 밖에 못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도 상당히 심각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조금씩 그 봉쇄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완화하자마자 바로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제2의 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하루에 7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늘고 있고 이 늘어나는 국가들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뭐 가장 많은 나라지만 뭐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미국도 지금 그 하루 확진자가 2만 명대가 나오는데도 이미 막 봉쇄를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대부분의 원인은 봉쇄 완화였고 특히 최근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환자가 없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더구나 베이징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촉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피로도를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발생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규모 발생 규모 가장 큰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 네. 이 리치웨이에서 교회와 어학원까지 뭐 다양하게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환자가 이제 164명까지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람이 이 환자가 늘어나는 수도 많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또 N차 감염도 빠르게 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파생 확진이 9건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치웨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적어도 9곳 이상에 퍼져서 확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리치웨이에 직접 방문해서 감염된 사람이 40명이고 N차 감염, 그러니까 파생된 감염이 124명입니다. 이렇게 많고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명성 하우징이라는 그 방문 판매 업체에서는 30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중국 동포 거주하는 그 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8명. 그다음에 NBS 파트너스라고 다른 그 방문 판매 업체 여기도 16명. 그 교회에서도 사실 수십 명이 나왔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늘고 있고 그 늘어나는 세가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N차 감염이 계속되면서 파생된 곳이 9곳이 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명성 하우징 네. 이곳에서 일했던 춘천에 거주하는 여성 확진 환자가 또 다른 연쇄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학원 그리고 헬스클럽으로 번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확진이 된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그 명성 하우징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프린셔플 어학원이라는 곳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핏 블루 라군이라는 이제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무래도 이 춘천 그 20대 여성이 감염의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헬스장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헬스장이 2곳인데요. 이 2곳이 모두 이 춘천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춘천 여성으로부터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경우, 또 네. 춘천 여성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을 통해서 어학원이 강남에 있는 어학원인데 이 어학원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 명이 감염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춘천 여성을 통해서는 앞으로도 이 확진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치웨이발 감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 연쇄 감염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버스 운전기사여서 몇몇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가 확진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리치웨이에서 파생된 그 몇 곳이 이 교회 신도들이 유독 이제 많이 확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3교회 정도에서 확진자가 10명가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 신도가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이 대명 운수라고 해서 성남시에 있는 6번, 350번, 357번 이렇게 세 종류의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틀 뒤에 동료 운전기사가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접촉자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3개 버스 노선이 운행이 중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운행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번, 350번 그리고 397번 버스 운행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웨이와 함께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죠. 서울 양천구의 탁구 클럽인데요. 이 탁구 클럽 자체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른바 N차 감염 양상이 특히 또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탁구 클럽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동호회 탁구 대회라는 게 열려서 네. 참석자들이 꽤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탁구라는 운동의 특성상 상당히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고 서로가 접촉이 좀 밀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34명이 탁구장에서 확진이 됐고요. 나머지가 다 N차 감염 사례인데요. 큰 것은 그 용인시에 있는 큰나무 교회라는 곳에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탁구 클럽발 확진은 N차 감염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곳인데요. 그 큰나무 교회의 참석자가 그 광명에서 어르신 보호센터의 입소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탁구클럽 방문 가운데 대성학원에서 조리보조놀이라는 20대 남성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남성의 어머니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이 어머니하고 접촉한 사람이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N차 감염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그 모양새를 보이는데 다행히 지금 대성학원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자동차는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추가 확진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에 노인층 환자가 많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만 하더라도 이제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도봉구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 이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데이케어 센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가서 이제 치료나 이런 요양을 받고 이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식의 요양원을 말하는 건데요. 네. 거기 이제 82살 할아버님이 확진이 됐고요. 그 전날 그 부인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케어 센터라는 곳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단 감염도 쉽고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80대 이상은 치명률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요양원에 있는 입소하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직원 한 112명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17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들을 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이제 확진되신 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걱정을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동선을 조사해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어디 이렇게 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확산이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은 없고 일단 이곳에서만 확진자 외에 나머지 분들이 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층이다 보니까 확산이 커질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인층은 치명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겠고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또 진단과 치료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후에 검사에서 계속해서 음성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특이하게 1차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고 그래서 1차 검사를 받은 곳은 이제 민간기관인데요. 네. 2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번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가서 입원을 시켰고 그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봤더니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4번 나온 거죠. 그런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1차 양성 반응이 나왔던 이 두 학생의 검체를 다시 검사해 보니까 거기서는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체만 봤을 때는 양성인데 그 후에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서 논란이 많았고 혼란이 있었는데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의학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 다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현재는 양성으로 분류돼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서울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그 여학생, 네. 그 원무과 여학생이 이제 비슷한 경우죠. 양성을 받았는데 이후 6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가짜 양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가짜 양성 판정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에 있는 두 학생도 결과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